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3월 27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방문한 인사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방북 인사는 누구인가요? 네, 국제 푸른 나무라는 단체 신영순 공동대표입니다. 아, 네. 국제 푸른 나무? 좀 처음 들어보는 단체 같은데 뭐 하는 단체인가요? 북한의 고아들과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미국과 캐나다에 본부가 있고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 지부를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국제적인 단체네요. 거기 이제 계신 신영순 대표라고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1946년생이시고요. 평양에서 태어난 미국인 목사와 결혼한 선교사입니다.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집안 전체가 선교사 교육자 집안이고요. 딸이 뇌막염에 걸려 정신지체 장애를 갖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일찍부터 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다 1998년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에도 장애인들이 많은 걸 보고 이 북한 장애인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여 차례 북한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좀 그 정도면 거의 북한에서 좀 살다시피 하신 분 같은데 좀 고아와 장애인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좀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북한을 그분은 다녀올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미동포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아니면 자유롭게 북한을 다녀올 수가 있죠. 이분이 처음 방북했을 때는 외국인 단체와 함께 갔는데 외국인이 북한을 돕는 건 얻어먹이는 거지만 같은 민족이 돕는 건 나눠먹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도 이 북한을 돕는 게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엄청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네. 같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장애인 하면 좀 저희에게 별로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일본 언론에서는 북한의 장애인들은 모두 격리 수용해서 뭐 아예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 현황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유엔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대략 200만 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격리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1959년에 농아학교 8개, 맹아학교 3개를 전국에 세워서 400에서 500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의 상위 군인들, 산업재해로 불구가 된 이들을 영예군인, 영예시민이라고 해서 국가적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한편 북한은 1998년 조선불구자협회를 만들어 장애인 권익보호에 나섰고 2003년에는 장애자보호법, 장애인의 날 등을 제정했습니다. 지금은 조선불구자협회가 조선장애자보호연맹으로 개편됐습니다. 네, 불구자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이름이 바뀌어서 단체 네,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서 다행인 것 바꿨다고 같네요. 하네요. 네, 다행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북한 장애인들은 좀 어떻게 살아가는지 혹시 직업은 좀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당연히 북한 장애인들도 직업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안마, 청각 장애인의 경우는 이발, 양장, 신발 수선 이런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마을마다 종합 편의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 가게, 수선, 이발, 목욕 여러 시설들이 그냥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도 장애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좀 훈훈합니다, 전반적으로. 네. 작년에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북한도 출전했다고 하는데 북한에도 장애인 스포츠가 활발한가요? 네, 아니요. 사실 북한은 장애인 스포츠에 큰 관심을 그동안 돌리지 못해왔습니다. 신영순 대표가 북한에 장애인 스포츠 바람을 넣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에 북한 관계자들을 데리고 참관을 간 게 계기가 돼서 북한도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신영순 대표가 2007년부터 장애인 체육용품들을 북한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중국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도 북한이 참관을 갔는데 여기에 리브니 씨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리브니 선수라면 91년도 일본 자바에서 열린 뭐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거기서 현정화 선수랑 같이 남북 탁구 단위팀에 있었던 북한 선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바가 아니라 지바입니다. 아, 예. 다시 할까요? 아니요. 이분은 외아들이 있는데 장애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사회활동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중국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참관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고 곧바로 북한의 조선장애자체육협회를 만들고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에 가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영순 대표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북한이 처음 장애인 스포츠 국제대회에 참가한 것은 작년인가요?
아닙니다.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 참가가 최초입니다. 처음부터 좀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든지 처음 하려다 보면 잘 모르니까 온갖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여곡절이라기보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국제대회 참가가 처음이다 보니 예선전 일정을 몰라서 참가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보니까 예선전이 거의 다 끝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그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될 뻔했는데 그나마 수영 종목 마지막 예선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알아보니까 예선전에 10등 안에 들어야 본선 진출 자격이 나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수영 선수를 준비시키려고 보니까 수영 선수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나이가 어려서 출전 자격이 없고요. 또 한 명은 왼팔 왼다리가 없는데 수영은커녕 물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당장 훈련을 시작하는데 3일 동안 물에 뜨는 것만 가르쳐야 했을 정도였고요. 신영순 대표가 그걸 보고 솔직히 이거 출전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훈련을 하고 예선전에 참가했는데 버터플라이 50m, 자유형 100m, 50m 다 10등 안에 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최초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뭐 이렇게 10등 안에 든 걸 보니까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신영수 대표는 북한에도 자주 다녀왔으니 최근 북한 실정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 것 같은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평양은 물론 가장 어렵다는 함경북도까지 곳곳을 다녀봤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비해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경제 제재 속에서도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네, 금강산에서 만난 북한 공무원들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도 금강산에 해외 여행객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한국만 못 가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다 가고 있는데 그분 얘기가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은 맥주 한 병만 먹고 몇 시간씩 있다는 거예요. 안주도 안 먹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먹을 걸 싸들고 와서 먹는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손톱만큼만 먹고 간대요. 그래서 이 그 공무원들 얘기가 우리 민족이 그리운 것, 좋은 것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영순 대표가 가니까 쫓아와서 인사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했답니다. 북한은 지금도 현대가 진짜 좋게 해놓은 해금강 호텔에는 중국 사람들이 못 가게 한대요. 그리고 해외 동포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람들만 거기에 투숙을 시키고요.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현대가 리모델링한 금강산 호텔에서 묵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북한이 정말 의리가 있는 나라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신영수 대표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대표님이 하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댓글 시간입니다. 댓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닉네임 햇님마당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정이 넘치고 의리가 있었죠. 수탈과 착취로 돈 때문에 돌아서 악의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원래 뭐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 정이 많은 그리고 의리가 있는 민족이다. 누구나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스케치북 3월 27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스케치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업로드되는 북한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스케치북은 아이튠즈, 팟빵,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바랍니다.